안녕하세요, 홍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한데 사실 분쟁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보다는 법조항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주거하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플러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또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발생됩니다. 기본 베이스로는 이렇게 깔고 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대항력도 받고 우선 변제권도 받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큰 차이점은 환산 보증 금액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습니다. 누구나 보증금, 월세 상관없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이 계약했더라도 그 법인의 직원이 주거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맹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정부 관련된 법인,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 지방공사, 이런 기관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도 임차인으로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맹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한다고 하면 나갈 수도 있고요.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기다리다가 열이 받아서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조금 기다리시면 등기 완료가 되면 내 이사 가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옮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못 받았으니 이 보증금에 대한 채권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에 넘겨버리면 주인은 좀 쫄리겠죠. 다음 세 번째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언제 어느 때든 월세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무조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받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2년으로 봅니다. 2년. 단 2년 미만으로 계약했으면 임차인은 그 2년 미만으로 계약했는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못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였죠. 주택은 2기입니다. 2기.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재계약한 걸로 봅니다. 상가는 1년인데 주택은 2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해지 요청을 한 날부터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은 기준이었지만 주택은 단 보증금만입니다. 보증금만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보증금 이하가 되면 내 선순위에, 예를 들면 1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자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일정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가 되면 3,7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밀업체권역, 세종, 용인, 화성 1억 원이고 3,4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6천만원 이하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1,7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건물가액의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가액이 5억 원이면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2억 5천 초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1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권 설정된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약했는 날 현재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지금 보증금 관련 금액이 그 근저당 잡힌 시기에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밑으로 내려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보증금 월세 증감은 5% 이상 못 올리고요. 올린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임대차 적용받지 못합니다. 명백하게 일시적 임대차라고 확인이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고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도 있고 권리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상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무조건 이유 없이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밑에 구독 꾹 부탁드리겠습니다.